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고기는 제가 마음 놓고 드시라고 그래. 빼고 반대로 빵, 과자, 케이크, 특히 나쁜 거 같은 거 이런 걸 줄여야 돼. 아 이거 맨날 떨어지네 이거. 아씨. 어? 아 이거 또 떨어졌네. 이것도 떨어지면 어떡해. 아. 이거 올랐다. 아 이거 콜레스테롤이잖아. 씨. 아니 근데 이 콜레스테롤은 왜 자꾸 오르는 거야? 그래 이거는 이승남 원장님이 잘할 거야. 가보자.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최근에 좀 살이 좀 급격하게 쪄서 이게 좀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봤더니 예. 거의 뭐 한 300 정도의 예? 총 콜레스테롤이 있고 뭐 LDL인가요? LDL. 네, LDL도 막 170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봤더니 선생님이 좀 약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예,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아직 젊으니까 좀 운동하고 식단 조절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떤 걸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일단 살이 쪘기 때문에 살이 찌면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2달은 살을 빼면서 식이요법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점점 떨어지게 되면 굳이 약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혈압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심장병이 있다든지 뇌졸중 같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는 무조건 떨어뜨려야 돼요. 그걸 안 떨어뜨리게 되면 그 합병증으로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 이분들도 만약 뚱뚱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살을 빠지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끊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저도 약을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약을 안 먹는 게 낫다 이런 사람이 있고 뭐 약이 뭐 부작용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약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약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단 주의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약을 먹게 되면 스타틴 계통 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틴 계통 약을 먹으면서 한 달 있다 피 검사 꼭 해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근육통이 엄청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온몸이 다 아파요. 이런 사람은 약을 바꿔야 돼요. 세 번째는 뚱뚱하거나 집안에 가족력에 당뇨가 있거나 당이 약간 그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왜 조심해야 되느냐, 스타틴 용량이 조금 올라가면요 당뇨가 생길 확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용량이 높을수록 해서 6%에서 10% 정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스타틴이라는 약물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약물이긴 한데 뭔가 좀 논란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왜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스타틴을 좀 처방을 해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효과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제와 LDL을 다 떨어뜨리고 HDL을 올려주는 효과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고, 그게 이제 안 맞는 경우에는 다른 약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메바로칠이라든지 한 서너 가지 또 있거든요. 그게 바꾸게 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쓰느냐? 바로 효과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걸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다른 약물을 좀 쓰는 게 좋겠군요. 그럼요. 그런 약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스타틴 계통 이제 약물을 써서 자기가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홍국이라고 있어요. 빨간 쌀 같은 건데 그 성분을 먹으면 이거 안 먹으면 이거 먹으면 된다. 그거 먹는 분들이 있는데 그 홍국 속에 들어있는 성분도 스타틴 성분입니다. 그래서 스타틴에 부작용이 있는 사람은 홍국도 먹으면 안 됩니다. 콜레스테롤이나 뭐 중성지방 이런 문제들이 보통 나이 든 사람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제 후배는 보니까 아직 20대인데도 뭐 그런 게 수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막 엄청 뭐 이렇게 뚱뚱하거나 막 이렇지 않은데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건가요? 그건 바로 자기가 태어날 때 유전적으로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환자도 17살 때 검사했더니 중성지방이 보통 이제 150 이하거든요. 130이나. 이 사람은 700 얼마예요. 700이요? 그러면 약간 진짜 바로 쓰러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혈관이 녹이 슬어야 되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냥 두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유전적으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때부터도 바로 약을 먹는 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혈관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약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은 약을 안 먹게 되면은 합병증이 되기 때니까 꼭 먹어야 되고, 약을 안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체중이 많이 나간다든지 살이 갑자기 쪘다든지 한 경우에는 관리를 해서 좋아지면 약을 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검사표를 보니까 뭐가 되게 많았거든요. 뭐 총 콜레스테롤 있고 뭐 HDL, LDL, 뭐 중성 지방 뭐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갖다 전체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혈중에 있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중성지방인데, 중성지방은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을 먹게 되면 걔가 중성지방으로 흡수가 돼서 간으로 가는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은 뭐냐? 그 LDL 콜레스테롤은 우리 간에서 그 콜레스테롤이 되게 이제 간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저장된 걸 갖다 세포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은 반대로 세포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빼오는 거예요. 근데 LDL이 왜 나쁘다 그러냐? 지방을 세포로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관 세포로 가게 되면 혈관이 막아버리죠. 그래서 걔를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HDL을 왜 좋다고 그러냐? 여기 있는 걸 얘를 빼내와요. 세포의 걸 간으로 나와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HDL을 뭐라고 그러냐? 혈관 청소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HDL이 좋은 거고, 옛날에는 중성지방은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는데 중성지방이 높게 되면 바로 LDL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가 HDL 좋은 거, LDL하고 중성지방, 그다음에 총 콜레스테롤은 높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HDL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LDL을 낮추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은 사람들은, LDL이 높거나 하는 사람은 스타틴이 바로 그거예요. 스타틴을 갖다 드시게 되면은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이 떨어지고 HDL을 어느 정도 올려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바로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 뭐냐면은 그 우리 콜레스테롤 100이라고 쳐요. 네. 응? 네. 우리가 음식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쯤 될 것 같아? 오징어 같은 거 먹고 막뭐 삼겹살 먹으면 올라간다 그러니까 한 50%는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음식으로 돌아서 콜레스테롤이라는 건 30%밖에 안 돼요. 70%는 몸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고기를 먹는다든지 뭐 오징어를 먹는다든지 근데 그런 거 할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바로 요거고요. 남은 70%는 몸에서 생기는데 그게 뭐냐? 빵, 과자, 케이크, 떡 이런 거예요. 주스, 설탕 많은 거. 이게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서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고기는 제가 마음 놓고 들으시라고 그래요. 기름 빼고 튀긴 거 빼고. 반대로 빵, 과자, 케이크, 특히 나쁜 거 단팥빵 같은 거 이런 걸 줄여야 돼요. 이게 들어와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리는 겁니다. 당도 올리지만. 그래서 그런 걸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대표적인 게 오징어 같은 건데 오징어도 그냥 뭐 이렇게 데쳐서 먹는 건 상관이 없고 오징어를 튀김을 먹으면 확 올라가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오징어를 갖다가 그냥 삶아서 먹는 거는 오징어 속에는 또 뭐냐면 타우린 성분이 있거든요. 그 타우린 성분도 또 콜레스테롤 좀 떨어뜨려줘요. 그 간에서 해독도 해주고. 근데 오징어를 튀게 되면 칼로리가 3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새우도 삶은 거 괜찮아요. 새우를 튀기면 칼로리가 3배로 올라가요. 또 뭐가 제일 좋아지냐? 튀기게 되면 얘가 당 지수라고 있어요. GI 지수라고. 당 지수가 확 올라가게 되면 흡수가 빨리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구마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생고구마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삶은 고구마 있잖아요. 네. 군고구마 있잖아요. 네. 튀긴 고구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고구마는 흡수가 제일 잘 안 돼요. 삶은 고구마 좀 덜 되고 구운 고구마 더 빨리 돼. 튀긴 고구마가 칼로리가 제일 높고 흡수가 빨리 됩니다. 당 지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맛이 없는 순으로 좋네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입에 쓴 것이 건강에 좋다. 네. 그럼 아까 HDL을 이제 뭐 청소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럼 사실 이 청소부가 많으면 이 방도 되게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HDL은 무조건 높으면 좋은 건가요? 우리가 보통 HDL 하면 이제 40에서 80 정도가 좋다고 그러고요. 심혈관 질환이나 이제 당뇨나 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높은 쪽이 좋다고 그래서 뭐 70, 80 좋은데 이게 너무 높아져서 뭐 120, 150 넘어가잖아.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높게 되면 얘도 일종의 지질이거든요. 그 영국에서 이제 그 안과협회에서 한 14년 동안 그 검사를 한 게 있어요. HDL이 많이 높은 사람을 했더니 녹내장이라고 이제 안압이 올라가는 사람이 더 확실히 늘어나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 LDL이 좀 높은 사람은 녹내장이 줄어요.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은 항상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너무 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HDL도 과하면 안 되고 LDL도 과하면 안 됩니다. HDL은 뭐 좋은 거고 LDL은 나쁜 거고라고 이렇게 딱 말하기보다는 어쨌든 이것도 너무 높거나 낮거나 하면 안 좋은 거군요. 균형이 맞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메가 6라고 있죠.
오메가6가 좋다고 그러는데 오메가6는 많으면 안 돼. 또 왜냐하면 오메가6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뭐 나쁜 게 들어올 때 그걸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오메가6가 너무 많으면 염증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만성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하고 오메가6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1대 4에서 1대 16 정도가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은 참기름, 콩기름 너무 많이 먹거든. 그걸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24가 넘어가요. 그래서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참기름, 콩기름 좀 줄이고 들기름이라든지 올리브라든지 이런 거 먹는 게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걸 피하고 어떤 걸 하면 좋은가요? 쉽게 얘기해서 맛없는 거. 채소. 네. 그러니까 뭐 채소는 다 상관없어요. 네. 근데 과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좀 텁텁한 과일. 그런 걸 먹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당류가 많은 거 먹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현미나 백미나 칼로리는 비슷해요. 근데 이 GI 주스가 백미는 높아요. 현미는 GI 주스가 낮습니다. 그래서 GI 주스가 이제 100이 제일 높은 건데 GI 주스가 50 이하인 거는 우리가 낮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돼요. 근데 GI 주스가 70 이상인 거는 바로 흡수가 빨리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골라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우리가 요새 뭐 컴퓨터 치면 다 나오잖아요. 쳐가지고 내가 나는 이제 당뇨가 있고 고지혈증이 있으면은 나는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고구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날고구마 이거는 GI 지수가 낮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튀긴 고구마 이거 GI 지수도 높고 칼로리도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걸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라고 1시간 될 때 당이 제일 많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 당이 많이 올라가서 남게 되면 바로 콜레스테롤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게 운동인데 운동을 식후 1시간 있다가 30분 이상 해야지만 땀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 운동하라 했더니 2시간 운동했대요. 자기는 뭐 2만 벌었대. 문제는 뭐냐? 어슬렁 걷는 건 효과가 없어요. 땀이 나야지만 우리가 신진대사가 좋아지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땀이 나도록 30분. 많이 힘들다. 인터벌 운동하세요? 네, 좀 막 빨리 떴다가 천천히 떴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3분은 천천히, 나중에 5분은 빨리. 3분, 5분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8번 정도 하면 1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당 지수도 떨어지고 콜레스테롤도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걸으면 2배 속도로 걷게 되면은 그다음에 3분 가잖아요. 이 몸이 되게 웃겨가지고요. 이 빨리 걸은 거 같아 3분 동안 걸을 때도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그 효과 똑같습니다. 멈추면 안 돼, 중요한 게. 딱 멈춰보면 까먹어요. 그래서 인터벌 운동이 좋은 거가 바로 그거예요. 3분, 5분 빨리, 3분, 5분 빨리 하게 되면 얘가 3분 쉰 것도 5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빠른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벌 운동이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그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선생님께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과 운동입니다. 이것으로 안 될 경우에는 꼭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약에 대한 어떤 논란도 굉장히 유튜브에 많고 뭐 기사도 많고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정말 일단 운동하고 식습관 잘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약도 좀 고려해보는 게 좋겠네요.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